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그동안에 쭉 특히 대학 측에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한 노동 행위 그리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대학인들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성장에서 만난 오늘로서 37일째 체란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특히 우리 연배가 많으신 우리 여성 노동자들께서 거기에서 체란 농성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앞서 기가 딱 막혔습니다. 저는 동국대가 소위 작년에 111주년을 맞이해서 지혜, 자비, 정진을 교훈으로 삼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대신 꼼수를 부리고 있고요. 자비는 그야말로 냉혈함처럼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정진은 정도를 걷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방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교훈대로 좀 사시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새벽부터 고려대, 연세대 등에서도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에서는 8명의 정년 퇴임을 한 8명의 부분을 당연히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 신규 채용 대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이유로 그 약박한 비용 부담마저 꺼리는 것에서 오히려 학생들을 근로장학생 형식으로, 알바 형식으로 청소를 대신하게 하고 있을 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탄압에 대단히 계략적인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저 동국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 부정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교직원 임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특혜를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에 아까워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나쁘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동국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 동문들, 사회단체까지 다 나서고 있습니다. 부디 동국대학교가 지금 개강을 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도로 해결하고 학교의 환경이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과 우리 정의당의 윤수호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법률사무소 새날, 동국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그리고 우리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졸업생들, 재학생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다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교육선정국장 맡고 있는 김선기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간략히 이 기자회견을 연 취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전에 우리 정의당의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강은미 부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대학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처럼 동국대학교에서도 8명 정년 퇴직자들 인원 충원하라 이 문제로 발생이 됐는데요. 2월 1일부터는 학교가 소위 말하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 안암 고대병원 등지에서 부당노동 행위로 많이 의심을 받던 특정한 업체를 학교로 받아들여서 지금 저희들하고 지금 2월 1일부터 지금 31일째 학교 본관에서 4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24시간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이신 보광스님은 아예 집무실로 출근도 안 하시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청소노동자 대체 인력들이 들어와서 계속 싸우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계속 길어져서는 안 된다. 불교대학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5시에 우리 청소노동자들 18명이 불교대학인 동국대학교에서 108배를 의미하는 18명 청소노동자들이 삭발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 전에 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이렇게 같이 싸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가 재입찰을 하자는 겁니다. 직고용이 직접 돼야겠지만 파견법의 특정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일단은 좀 양심적인 용역업체라도 좀 교체해라. 그게 저희들이 간단한 요구고, 당연히 정년 퇴직자들 8명 채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우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양진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이양진입니다. 정말 착잡합니다. 지금 농성이 3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노동자들은 그걸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은 37일 동안 단 집에 한 차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벅차고 형 조합원들조차도 2,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사회 각계 알만한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나라의 교육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 없이 오로지 자본,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서 사람들을 마치 조이짝처럼 버리고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약 100여 명, 동문들 중심으로 해서 300여 명이 넘게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국대학교는 갈등 구조를 더 이상 가지 말고 정말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으로 다 포용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조치를 저희들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씁니다. 저희 민주일반연맹 3만여이 넘는 우리 조합원들 정말 동국대로 진격 투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자분들이 기사를 좀 잘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겸 노동사위원회 실행위원을 맡고 계시는 안진걸 선생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실은 공론화된 게 오늘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국대도 연세대, 홍익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시대적 과제를
대학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으로 악용해서 당연히 정년퇴직하신 분 다음에 뽑아야 될 사람들을 또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일해야 될 곳을 무슨 학생 알바로 채운다든지 그만두신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든지 하는 별 이상한 행태를 벌인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무소홍익 때나 연세대만 해도 그 대학의 적립금이 7천억 원이니 6천억 원이 쌓여가지고 실제로 재정적 여력이 매우 풍부한 대학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우리 국민적 분노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국대 청소노동자 선생님들 벌써 37일차 삭발과 어동송다와 투쟁과 계십니다. 동국대 여러분 다 아시는 불교대학입니다. 자비의 대학이죠. 총장님이 스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악화시키고 시간을 끌고 우리 민초들을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이 또 민주노총 또 민주노조들만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이 존중되고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무슨 연봉 1억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연봉 1억도 수두룩하지요. 근데 정말 최소한의 고용 안정하고 최저임금 기껏해봐야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조금 될 텐데 이것마저도 우리 사회가 보장하지 못한다. 그것도 재정 여력이 풍부하고 종교적 자비와 사랑을 앞세우는 대학들이 그것을 못한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 노동자들과 정당 윤석 의원님과 저희들이 여기를 찾아왔고요. 기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기사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밖에서 더 시민단체들이 노동 존중 그리고 그 땀을 일하는 노동에 대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돈도 아니라는 거 우리 기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에다가 또는 그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도 더더욱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동국대학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종현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 법률사무소 새날의 최종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문제의 핵심은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능력이 떨어져서 청소를 못해서 노동 능력이 저하돼서가 아닙니다. 8년째 잘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산하 일반노조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을 요구하는 그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하게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를 가진 원청 사용자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자는 역시 단체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용역업체는 지금 보면은 노동 기본적인 노무 관리만 할 뿐 구체적인 청소 그 구역의 결정, 인원의 결정, 인원의 배치와 같은 점은 학교와 교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고 있는 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개입하고 감독하는 학교는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역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즉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직원이 직접 청소에 나서려고 하자 저희 조합원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갈등 끝에 폭행에 이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단적으로 교직원들이 이 근로조건, 근로감독에 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본관 점거가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 뭐 불법 행위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어떤 식으로 또 법률적인 탄압이 가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가 알기로 법에 우리나라에서 법이라는 글자는 불법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스님의 어떤 본령은 불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바라진 않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까지 자비를 바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불법을 수호한다면 현행법에 대한 수호 역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고령자이시기도 하고 지금 37일째 본관에서 청소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내일 모레 또 삭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동국대 청소 노동자 우리 김다임 우리 서울 일반노조 부위원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나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에서 일한 지가 12년 차 이루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지금 본 나이로는 내 나이로는 71세고 고정 나이로는 70세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그들이 악독 업체 같은 업체를 들여다 놓고 우리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가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한 줄 죽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지금 농성을 37일째 참바닥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우리도 먹는 것도 다 떨어져 갑니다. 저희는 신랑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다가 지금 모셔다 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우리를 좀 잘 봐주시고요. 우리한테 진짜 잘 좀 해주십시오. 너무너무나도 학교에서 너무 부당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3명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있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식 같은 놈들한테 욕도 얻어먹고요. 맞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놈들이 나는 처음 봤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동국대에서 일하면서 나 처음으로 이러고 당하고 삽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잘 글도 잘 써주시고 동국대에다가 좀 탄압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우리 국회 여러분들도 국회의원들도 우리한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거의 내가 살면서 이런 대접받는 적 처음입니다. 기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서요.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들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들이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이제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수님들은 수업 중이라서 못 오셨고요. 우리 민규역으로 대체하고 학부모님들도 오늘 출근 때문에 못 오셨는데 다음 우리 졸업생 대표로 우리 임세환 선생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어교육과 부산학번이고요. 지금은 선생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 졸업한 지 18년째입니다. 저희가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로부터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저희는 동문들은 많이 기쁘고 마치 학생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2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 일과 앞에서는 동문들이 많이 학교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겨울은 너무나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있었고요. 그 추위에 지금 청소 노동자분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앞에 어머님들과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아실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설 명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졸업생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간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 청소 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이 다 저희 엄마들이고요. 3월 8일 17시에는 동국대학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본관과 그 다음에 법대 사이에는 부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처님 앞에는 8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팔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 바른 섬김을 저희는 1학년 1학기 때 불교학개론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동국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자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좀 잘 써주셔서 정말 세계 여성의 날에 팔정도 앞에서 어머님들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그날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 멈추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할 차례인데요. 우리 재학생을 대표해서 오늘 수업도 못 들어가고 여기 온 최유주 학생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4학년 최희주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학교가 정말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37일째라고 하는데 말이 37일이지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지 학교가 어떻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지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는 학생들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학교를 만드냐, 학교가 왜 도대체 노동자들을 못 살게 구냐,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는 의문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합의하고 협의하는 학교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는 단 한 번도 노동자들과 대화하겠다 혹은 노동자들과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만나보겠다 라는 이야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다같이 학생 대표자들도 학교를 찾아가서 왜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가 대화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돌아온 학교의 답은 우리는 노동자와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학생들과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까지도 학교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학교의 행태가 의심이 됩니다. 고교육과 재학생으로서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의 모습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점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자회견을 마칠 건데요. 매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간접고용 파견법의 폐해입니다. 직접 고용이 답입니다. 지금 서울대처럼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매년 발생할 겁니다. 우리 기자님들 기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